예,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개국 11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특집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지금 놓치면 후회할 미국 주식 3개 종목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그 3개 종목을 들어보기 전에 그 네. 선정 기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미국을 상징하는 3가지 테마,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를 또 반영하는 테마, 이 3가지로 좀 선정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무엇보다도 첨단 산업이 되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의 메카죠. 그리고 혁신의 대표적인 국가인데, 예를 들어서 아이폰도 있고, 또 테슬라 전기차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SNS도 있고, 그래서 첨단 산업과 관련된 종목을 한 가지 준비를 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세상은 늙어가고 있다. 헬스케어에서도 미국은 지금 리더 자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비재주에서 한 가지를 선정을 했는데, 미국 경제는 70%가 소비가 지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 침체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도 소비가 미국 경제 회복세를 이끌고 있죠. 여기에 또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이 글로벌 브랜드 중에 대부분이 또 미국의 브랜드입니다. 네.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3가지 테마 그리고 3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3가지 기준에 따른 3개 종목을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가 첨단 산업이었습니다. 관련된 종목은 어떤 걸지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예, 첫 번째 종목은 자일링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 시대의 리더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어떤 기업인지 소개를 먼저 해주시겠어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1984년에 창립됐던 이제 실리콘밸리 기업이고, 그리고 팹리스 기업입니다. 직접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디자인하는 그런 기업인데, 여의도에 이제 한국 지사도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시총이 한 30조 원 정도 됐고, FY19 기준으로 매출도 30억 달러를 돌파한 큰 기업입니다. 올 프로그래머블이라는 이제 기업의 모토와 좀 맞물려서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FPGA의 최초 개발자고, 그리고 시장에서 1인자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점유율이 한 53% 정도 되는데요. 매출 비중은 이제 산업용이나 항공, 방위가 한 46% 정도, 그리고 통신이나 데이터 센터용 칩이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생소한 단어가 나왔죠.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머블 반도체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반도체를 저희가 나누는 기준은 상당히 좀 다양하죠. 예. 메모리 칩,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네.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CPU와 GPU로 나누기도 하고, 예. 아니면 또 PC용이냐 서버용이냐 이렇게도 나누기도 하는데, 근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범용 프로세서입니다.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인텔의 CPU라든지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이 칩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ASIC이라는 주문형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FPGA, 즉 비어있는 도화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ASIC도 이제 특정 용도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반도체입니다. 근데 개발 비용이 좀 높고요. 그리고 재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근데 FPGA는 용도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인데, 얼마든지 이제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성능이 좋기 위해서는 병렬 연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전력을 얼마나 적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데, FPGA는 저전력 병렬 연상이 가능한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 비용도 적게 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지 보수에 대해서도 어떤 유연성을 더 발휘할 수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도화지라고도 표현을 해주셨는데, 도화지 위에 그것도 뭐 매직펜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지워질 수 있는 연필로 쓰는 거잖아요. 네, 비유가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지우고 나서 또 새로운 반도체 네. 성격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뭐 앞으로 더 미래 성장성이랄지 뭐 이미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 프로그래머블 반도체의 성장 규모가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좋은데 많이 쓰여야지 이제 자일링스도 뭐 주가도 잘 가고 산업도 많이 발전을 하겠죠. 근데 이제 첫 번째는 5G로의 이제 전환에 수혜를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일링스도 5G 관련 장비라든지 이런 데도 납품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한국이라든지 이렇게 5G에 초기 투자를 많이 한 국가들 덕분에 자일링스의 통신 부문 매출 성장률이 FY19 3Q에 41%, 그리고 4분기에 74%로 타 사업부를 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 센터용에서도 FPGA가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연산 가속용 칩을 사용을 해야지 많은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에서 돌릴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자이링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의 AWS 그리고 바이두, 텐센트와 같은 글로벌 주요 대기업 데이터 센터에 칩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파트너사가 2018년 5월 기준으로 84개에서 2019년 5월 기준으로 555개, 6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트너라든지 코엔 같은 기관에 따르면은 데이터 센터 가속용 칩 가운데서 FPGA의 비중이 16년에는 3%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19년에는 12%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제가 이제 제목으로도 선정한 것인데 반도체 시장의 미래 성장 동력은 AI 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전체 데이터의 90% 정도가 비정형화가 돼 있죠. 즉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이 때문에 빅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그리고 딥러닝 연산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I 칩이라는 AI 관련 연산에 사용되는 CPU를 제외한 반도체다. 근데 지금 시장 규모 예상을 보시면은 한 30억 달러 정도로 2017년에 추정이 되다가 2021년, 2022년 가면은 260억 달러, 그리고 33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FPGA가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자이링스도 실적이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큰 게 아니다 보니까 성장 뭐 퍼센테이지로 하면 막 6, 70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네. 그만큼 그래도 미래 먹거리가 더 많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해서 자이링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과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하세요? 사실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네. 7월 24일에 지난 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후에 이제 27%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 기업도 화웨이향 매출이 한 10%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화웨이 피해를 예상을 해가지고 좀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다 보니까 그때 좀 실망감이 나왔고 주가도 그 이후에도 지지부진한 양상인데 근데 이제 그 덕에 FY20, 즉 2019년 4월에서 2020년 3월 기준으로 PER이 원래 한 35배 정도였는데 25배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FY21도 30배에서 22배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투자 의견을 살펴보시면은 마켓워치 등에서도 매도 의견은 단 하나만 내고 있고 매수 의견 14개 그리고 보유 의견 25개인데 목표 주가가 이제 또 지금 주가 대비해서 한 30% 정도의 업사이드를 점치고 있습니다. 많이 하락한 만큼 좀 업사이드를 크게 전문가들이 점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좀 단기 악재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중국 이슈도 맞물려 있고요. 하지만은 어떤 이런 단기 악재를 견디면서 첨단 산업, 최근에는 FPGA와 또 ASIC의 장점을 합친 ACAP이라는 또 차세대 칩을 발표를 했거든요. 하이브리드가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이런 낮아진 밸류의 좀 덕을 보면서 성장성에 베팅하고 싶다. 이러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첫 번째 종목으로 자이링스 함께 살펴봤고요. 바로 두 번째 종목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선정 기준이 헬스케어였는데 두 번째 보스턴 사이언티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종목인지 역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또 선정 기준 중에 하나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종목인데 좀 예. 그래 새로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 보스턴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1979년에 창립이 됐고 이제 의료기기 업계에서 11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강남에 또 한국지사가 위치해 있고요. 연매출이 1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시총도 60조 원 이상 되는 역시 큰 기업입니다. 사업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은 심혈관 수술용 기기, 이제 그물망 구조를 얘기를 할 수 있는 스텐트 기기 이런 부분들이 한 38%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심박 관리 그리고 신경학 부문이 31%인데 심박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맥을 해결하는 제세동기라든지 아니면은 신경학 부문에서는 척수신경을 자극하는 기기라든지 이런 기기들이 지금 주요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주요 투자 포인트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좀 다각화돼 있어요. 주요 사업군이 그리고 제품군이 한 7개 정도 되는데 예. 그 중에
세부 제품군이 상당히 좀 다양하고요. 특히 이제 약물 방출 스텐트, 인체에 삽입을 해서 약물을 퍼뜨리는 그런 약물 방출 스텐트라든지 아니면은 신경 조절용 척수 자극기라든지 이런 다수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보다 최근 수술 트렌드에 맞춤형 의료기기를 이 기업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무조건 배를 갈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예. 개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이제는 위험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최소 침습형 아니면 비침습형 구멍을 조금만 뚫는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그런 거를 안 한다든가 이런 예. 것이 수술의 최신 트렌드인데 이것과 관련된 기기들을 이 기업이 많이 갖고 있고 대표적인 예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료 TAVR이라는 이런 분야인데 대동맥 판막이라는 거는 이제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내기 위해서 평생 동안 여다치는 그런 판막이 되겠습니다. 근데 고령 시에 협착증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 역시도 기존의 수술은 개용이었지만은 이제는 다리 동맥을 통해서 인공 판막을 삽입하는 식으로 수술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보스턴 사이언티픽이 이 고성장하고 있는 TAVR 용 기기 시장에 지금 공략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서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글로벌 TAVR 시장 전망을 보시면은 2017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 3.3조 원이나 시장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매년 18% 정도씩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시장 반응이 어떻습니까? 보스턴 사이언티픽은 매도 의견이 지금 없습니다. 마켓워치 등에서 이제 집계를 한 매수 의견이 27개 그리고 매도 의견은 없고 보유 의견이 11개인데요. 예. 목표 주가도 지금 주가 대비해서 한 20% 정도의 업사이드를 점치고 있고 특히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을 종합을 하는 팁랭크스라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료기기 업계 1인자인 메드트로닉과 함께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촉발이 됐을 때 꼭 매수해야 되는 종목 3가지 중 하나로 선정을 했고요. 석 달간 매수 의견만 15개가 늘어났고 보유 의견도 2개가 추가됐다고 하네요. 예.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 어떤 걸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월마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네. 앞에 두 종목과 비교하자면 상대적으로 좀 의외이긴 합니다. 어찌 보면 약간 재미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찌 보면 약간 전통적인 느낌도 드는데 네. 선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목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재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네. 왔는데 월마트는 뭐 모두가 아시겠지만은 시총이 한 400조 원 이상 되고요. 연매출이 5천억 달러가 넘는 그런 대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재미가 있다라는 말씀이 월마트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최근에 모멘텀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외 시장에서 상당히 좀 호조를 보이고 있어요. 미국 브랜드가 곧 글로벌 브랜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 시장 비중이 월마트는 한 24% 정도 됩니다. 근데 중국에서 일단은 해외 유통업체 가운데서 1위를 달리면서 상당히 선전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인도와 그리고 멕시코 같은 주요 유통시장에서 모두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그 안에 약국이 입점이 돼 있죠. 근데 올해 9월에 더욱더 전문성을 갖춘 월마트 헬스를 또 열면서 의료 서비스 제공에도 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예, 참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에도 그리고 매출에도 실적이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소매 업종, 특히 월마트처럼 좀 전통적인 소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먹거리나 디지털 전환,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접목해야 나중에 살아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마트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아마존의 이제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디지털 변환이 필수적인데 예. 이 부분에서도 월마트가 상당히 좀 잘하고 있습니다. 타겟이 대표적인 이제 디지털 변환의 성공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월마트도 만만치 않은 게 전자상거래 매출 증가율이 한 30배에서 40%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 실적 발표였던 FY22분기 19년 5월에서 7월까지의 이 성적표도 미국에서의 동일 매장 매출이 2.8% 늘었는데 이커머스는 무려 37%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9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월마트가 지난 2년간 이커머스 매출을 2배 이상으로 늘려왔다고 하고요. 그 덕분에 미국에서의 동일 매장 매출이 연중가율 기준으로 10년 만에 또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예. 자, 이렇게 주요 포인트들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이렇게 모멘텀이 좀 많다면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을 것 같잖아요. 네.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스멀스멀 계속 네, 올라갔죠. 맞습니다. 예. 이 월마트와 코스트코의 주가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계속해서 두 기업 모두 올해 들어서 주가가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고 월마트가 29% 그리고 코스트코가 41%나 올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밸류에이션 측면을 봤을 때 월마트는 지금 PER이 아직도 20대 초중반이고요. 코스트코는 30대 중반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밸류에이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를 반영하듯이 가장 오른쪽쯤에 이제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이 최근 한 달 주가 흐름인데 월마트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코스트코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거든요. 한 달의 주가 흐름이 코스트코가 마이너스 3%, 월마트는 플러스 3.7%를 기록을 하면서 월마트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코스트코에 비해서도 또 부각되는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시티그룹에서는 최근 소매업체 중에서 탑픽으로 꼽았고요. 목표 주가로 135달러, 현재 대비해서 한 15% 정도 업사이드를 이제 점쳤습니다. 사업 효율성 제고 그리고 방문객 수 증가를 들어서 모멘텀이 많다. 그러면서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역시 경기 침체 방어주로 또 추천을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MTN 개국 11주년을 맞아서 지금 놓치면 후회할 미국 주식 3개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